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5년 4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10월 10일 이후로 시작된 청산의 흐름의 마지막 단계 정도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된 포인트들 그리고 핵심 지표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위치해 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 시장의 일주일간의 변화인데, 일단 가장 크게 보여지는 것은 금이 일주일간 6% 정도 빠졌고 은이 일주일간 26%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죠. 근데 많이 오른 것 대비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일주일간 올랐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6% 정도에서 시장에 지금 변동성 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마이너스 0.3% 조정받았으니까 큰 흐름의 변화는 없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일주일간 한 11%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 은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았고, 달러 같은 경우는 0.14 정도 소폭의 상승 일주일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위주로 좀 빠졌고, 원유 시장 좀 올랐고요. 변동성 지수 올랐고, 미국의 주요 지수들은 큰 변함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립토 관련해서 한 달간 좀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한 13% 정도 빠졌고 이더리움은 26% 정도 빠졌습니다. 반면에 상승하고 있는 것들은 하이프, 퍼프덱스의 대표 주자죠. 한 26% 정도 올랐고요. 캔톤, CC 같은 경우 이제 프라이빗 관련 메인넷입니다. 한 24% 정도 좀 올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RWA 자산들, 금 관련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섹터도 같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RWA 자산이니까 암호화폐라기보다는 금, 은 이런 시장이죠. 전반적으로 한 달간 꽤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죠. 꽤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봉 기준으로 해서 한 8만 불 깨져서 7만 불 후반대에 있고요. 이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냐면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이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주요한 지지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을 이번에 좀 잘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고요. 볼린저 밴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에서 이평선이 좀 넓어지고 있지만 이평선 아래 하단 구간 위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난 구간은 아니고 이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가 조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MACD 기준 관련해서도 이 하락 추세 끝나고 다시 전환하는 것 같은 움직임 보이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 자체는 주봉 기준으로 하락 추세이고 큰 음봉을 2개 만들었고요. 이전 차트 보면 이렇게 큰 음봉을 지금만큼 크진 않지만 요 4차례에 걸쳐서 큰 음봉 만든 이후에 이제 횡보 구간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또 어디까지 좀 빠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고 8만 불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7만 불을 이제 지지해 주는 구간이 중요한데 현재 이 구간대가 가장 큰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일단 큰 그림에서 보여집니다.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인데 다른 좀 온체인 지표 통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청산 맵 같은 경우 보면 주봉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이때 많은 매물대들이 이제 청산 일으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래 롱 포지션을 다 청산한 그런 그림 보여주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5년 4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이제 롱 포지션들 다 이제 청산이 됐다고 보면 되고, 위에 이제 숏 포지션들이 간간히 이렇게 몰려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그 레버리지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청산시켰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좀 유동성이 좀 많이 고갈된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10월 10일 이후로 시작된 청산의
시장의 흐름의 마지막 단계 정도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보통은 시장이 하락장일 때 급격하게 오르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60%대에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낮은데 그럼 거기까지 오를 수 있는데 현재는 57%, 뭐 56%, 요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마다 다른데 60% 이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반등했지만 이 흐름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이 의미는 실제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좀 빠지긴 했지만 엄청난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다 비트코인 다시 들어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까지 올라 있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2025년에 3월, 4월에 극심한 공포가 이렇게 두 차례 일어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 때 이렇게 하락하고 극심한 공포를 한번 만들고 이때 한번 그 개미들을 정리하죠. 털고 나서 좀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지, 시장이 좋아졌네 하고 사람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시드를 이 타이밍에 다 넣거든요. 그러면 또 시장은 마지막 남아있는 시드까지 넣은 그 개미들을 또 한 번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극심한 공포를 만들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했는데 반등을 했잖아요. 이때 남아있는 시드를 거의 다 이제 넣는 거죠. 그러면 이때쯤 왔을 때는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미실현 손실 구간이죠. 시장은 굉장히 공포에 있고 시장의 반응들은 이제는 시즌 끝났다, 종료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시드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뭐 초보 혹은 꽤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투자자들도 심리적으로 비슷한 그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죠. 손절을 보통 합니다. 대부분. 그럼 이 손절을 한 시점을 근거로 해서 시장은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시장이 이 극심한 공포를 이용하는 고래들의 방법이 이 극심한 공포를 길게 두 차례에 걸쳐서 만들면 대부분은 시장에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과거가 이랬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고요. 그런 흐름에서 지금 보면 지금은 이때보다 조금 더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짧은 구간이었어요. 보시면 뭐 3월 그리고 4월 한 달에 걸쳐서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이번 흐름은 10월부터 시작합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대규모 청산 있고 난 이후에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극심한 공포를 11월쯤에 한번 만들었죠. 그래서 11월, 12월 만들고 나서 이제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립까지 왔다가 2단계쯤 오니까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구나 해서 남아있는 시들을 뭐 이때든 조금씩 사람들이 다시 이제 넣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롱 포지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그 타이밍에 또 시장은 이렇게 롱 포지션들, 그동안 남아있던 시드를 넣었던 개미들을 다 털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극심한 공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15단계에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이 극심한 공포가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어지면 뭐 이 정도 길어지겠죠. 그렇게 만약에 길어진다고 하면 대부분은 시장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 이후에 시장은 또 아니나 다를까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극심한 공포에서 공포, 뉴트럴, 그리고 그리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가는 그런 패턴들을 보통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간이죠. 거시적인 관점, 모든 것들은 비트코인 자체 펀더멘털은 큰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으로, 유동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험한 구간에 와 있지만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구간이 오히려 굉장히 좀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극심한 공포 구간 두 번 만들고 보통 시장은 반등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나갈지는 조금 더 이제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흐름으로 시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버블 차트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쿨링 차트를 보여줬고요. 중간 매집에서 최근 며칠간 뉴트럴 중립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비트코인 선물 버블 차트는 노멀, 쿨링, 히팅, 오버히팅 이런 단계로 가는데 최근에는 히팅과 오버히팅이 계속 없었고 뉴트럴 혹은 쿨링 단계, 요 구간 전체가
아직은 이번 사이클에 비트코인 정점이 안 왔고 계속 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BRB 지스코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요. 1.1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NBRB 지스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 이하가 2023년 이때 수준까지 지금 과거로 회귀를 한 거죠. 물론 가격적인 측면은 작년 3, 4월 정도 가격이 있지만 이 NBRB 지스코 관련해서는 지수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구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구간은 심리적으로도 똑같이 이제 압박을 느끼고 있고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굉장히 큰 구간입니다. 근데 이런 구간이 계속 지속되진 않고 이 구간을 지나서 다시 비트코인 NBRB 지표는 뭐 2, 3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런 구간이 굉장히 이제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은 아직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시즌까지 오진 않았고 보통 비트가 이 정도 빠지면 비트코인 시즌으로 다시 회귀하는데 알트코인의 자금이 알트코인이 좀 변동성을 거치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41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ETF도 한번 보겠습니다. ETF가 꽤 일주일간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1월 29일,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월 29일 날 8억 1,700만 달러, 그리고 1월 30일 날 5억 9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꽤 많은 규모가 빠졌고 4일 연속 유출됐고 1월 26일 날 잠깐 유입됐었고 1월 23일도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계속 ETF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더리움은 조금 비트코인하고는 흐름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저렇게 빠지면 이더리움도 많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더리움은 주간을 보면 1월 26일 날 유입이 됐고 1월 28일 날 유입이 됐고 이틀에 걸쳐서 좀 유출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오히려 유입과 유출이 좀 이제 혼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일간의 100개의 코인 퍼포먼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퍼프덱스 관련, 바이낸스 기반의, 그리고 뭐 칠리즈라든지 프라이버시 관련들 올랐고요. 캔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금 관련, RWA 자산들이죠. 여전히 이제 금 시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스카이, 월드 리프트 파이낸스 재단도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90일간 상위권에 있는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프라이버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리고 RWA의 이제 금 관련 자산들, 이런 이제 자산들 위주로 좀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은 90일 기준 27% 정도 빠졌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6%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은 뭐 40%, 50%, 한 60%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100개 코인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알트코인들 메이저의 90일간의 평균이 한 40, 50, 60 정도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성적이라면 그냥 평균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위권에 있는 성적을 내기는 좀 쉽진 않죠. 이 정도 있으면 굉장히 이제 좋은 성적이고 근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0일간의 평균 성적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포트폴리오의 성적들도 비교해 보시면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파이 시장 같은 경우 일주일간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들 10위권에 있는 것들 보면 한 13%, 20% 정도 빠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일주일간 덜 빠진 것들은 에테나가 크게 빠지지 않고 일주일간 마이너스 2% 정도. 그리고 RWA의 대표적인 주장이죠. 온더 파이낸스는 오히려 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 때문에 그렇죠. RWA 시장에 이제 금 주식 시장의 상황을 RWA 시장이 이제 반영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온더 파이낸스 그리고 뭐 테더 골드 이런 부분의 TVL은 오히려 이제 증가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전통 시장하고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의 이제 변화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은 이 디파이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RWA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것들이 이제 지금 시총이 작습니다.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 비트코인이 꽤 많이 빠졌습니다. 8만 불을 깨졌고 이제 7만 불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8만 불을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7만 불을 지지해 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여기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매물대를 지지해 주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단기적으로 이것을 깰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린저 밴드에서 주봉 기준으로 여기서 횡보하고 있다면 아주 나쁜 그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의 극심한 공포 단계가 어디까지 지속되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면 지금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유동성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이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 부분 잘 관리하시고 시장의 어떤 소음 잡음들에 너무 귀 기울이기보다는 온체인 지표들, 펀더멘탈들, 주요 지지선들 확인하면서 시장을 잘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